안녕하세요. 중계러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고1, 고2 담당 수학 강사 송인범입니다. 자, 지금부터 올해 22년도 서라벌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기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총 18문제가 나왔어요. 18문제가 나왔고 객관식 15개 총 80점 만점. 단답형, 답만 쓰는 건 없고 서술형은 3문제에 20점이어서 서술형 비중이 막 그렇게 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항 숫자가 전체 18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문항당 배점이 좀 커요. 평균 점수가 이제 문항당 5점이 넘기 때문에 하나하나 틀릴 때마다 좀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자, 시험 범위는 이제 지수로그에서 시작해 처음부터 삼각함수 정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삼각함수 그래프 또는 그래프의 한 반절 정도 들어가는 걸 감안을 했을 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좀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은 다른 학교보다 한 2, 3일 정도 더 빨라서 2, 3일 차이에 반단원이라고 하면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네. 그래서 기말고사 때 삼각함수 그래프부터 막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수열까지 하려면 조금 기말고사가 빡세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1등급 변별 문항을 선정을 했는데 이거 3개를 다 틀려도 1등급이 나온다 이런 의도는 아니고, 그래도 이 중에서 상위권 애들은 틀렸으면 이 중에 한두 개 틀렸겠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1등급 커트라인을 8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 정도, 즉 15번 틀리고 서3 중에 하나 부분 점수 받고 하나 맞고 이 정도까지 1등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풀어보니까 만점을 맞는 학생들은 좀 많이 없을 것 같아. 왜냐면 15번 때문에 15번이 제일 까다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등급 변별할 문항 11번, 13번 이렇게 있어서 좀 이따가 뒤에 가서 문제들을 몇 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예상 등급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으로 판단한 예상이기 때문에 이걸로 막 단정 지으시진 마시고 1등급 커트라인은 한 8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2등급 커트라인은 80점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3등급, 4등급 커트라인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을 것 같아. 어떤 느낌이었냐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적당했는데, 즉 엄청 어려운 문제가 막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쉬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중간 난이도 때 문제들이 조금 평균보다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중위권 친구들은 좀 많이 어려워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의 시험이어서 중위권 싸움이 한 60점 후반, 70점 초반 이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빠르게 하고 이제 문항풀이 간단하게 한 6문제 정도 11, 13, 14, 15 서술형 2번, 3번 풀이하고 이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1번입니다. 번호가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문제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번호는 좀 연하게 해놓은 점 감안해 주시고요. 자, 함수 fx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이 fx에 대하여 부등식, 로그 부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로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이 진수 조건. 로그의 진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요 녀석이 0보다 큽니다를 정리를 하면, 자, fx가 3보다 작거나 fx가 6보다 큽니다 라는 걸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2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얘가 로그 2의 4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큰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진수끼리 비교를 하면서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즉 그럼 fx 빼기 3 곱하기 fx 빼기 6은 몇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돼서 다음 부등식 전개해서 푸시면 fx가 2 이상 7 이하가 됩니다 라는 거 얻으실 수 있어요. 즉 종합을 해보면 fx는 3 미만 또는 6 초과인데 2 이상 7 이하여야 된대요. 즉 종합을 해보면 fx는 2 이상이면서 3 미만이면 되고, 또는 6 초과이면서 7 이하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fx가 범위에 따라 나눠져 있는데, 그럼 먼저 첫 번째 x가 3 이하일 때는 이 fx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물론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면 여기서 이제 x의 범위가
이쪽은 1 되고 이쪽 거 풀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쨌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서 정수 x는 뭐 있죠? 1 하나 있습니다. 또 이 녀석은 이쪽 거 부등식 풀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4보다 큽니다인데 그럼 얘도 3 이하도 당연히 만족하니까 여기서 정수 x는 마이너스 4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수 x 2개 찾으셨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요 함수 관찰했으니까 두 번째 거 관찰할 차례죠. 그래서 x가 3보다는 크고 9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역시나 그럼 각각의 fx 자리에 x-3을 대입을 해보시면 요렇게 또는 x 빼기 3 7. 자, 요렇게 대입을 해보시면 요쪽 거 부등식을 풀면 5 이상 x가 6 미만 또는 9 초과 x가 10 이하인데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x는 지금 존재할 수 없고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 x는 지금 5 하나 있죠. 그래서 이 5도 우리 문제의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뭐 하는지 알겠죠? x가 이제 9 초과일 때는 fx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5를 집어넣을 거니까 이렇게 또는 6초과 마이너스 x 플러스 15 7 이하여서 이쪽 거 부등식 풀면 13 이하 또는 12초과 이렇게 될 거고 또는 이쪽 거 부등식을 풀면 9 미만 8 이상 이렇게 될 건데 9 초과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건 지금 없는 거 보이실 거고 이 범위 안에는 13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정수 x의 값이 1하고 마이너스 4하고 5하고 이쪽 거 부등식을 5 6 1하고 마이너스 4하고 5하고 13이니까 이렇게 4개를 더하면 1, 2, 15가 나올 겁니다. 정답은. 그렇죠? 네.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풀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4제곱근의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2승이고 gn은 4제곱근의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일 때 그리고 a-b의 절대값이 1을 만족하는 10 이하의 자연수 ab에 대하여 fa 곱하기 gb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쌍의 ab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f에다 a를 대입하고 g에다 b를 대입해서 곱하면 자, 4제곱근 하나로 합칠 수 있고요. 여기다 a를 대입한 거랑 4제곱근 똑같을 때는 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끼리 곱할 수 있으니까 2에 a 더하기 3 곱하기 3에 b 더하기 2 이렇게 써지나요? 네, 이렇게 써지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a-b의 절대값이 1이기 때문에 a-b는 뿔마 1 중에 하나여야 하고 이걸 b는 정리했을 때 a 뿔마 1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눌 건데 첫 번째 b가 a 플러스 1일 때 자, b가 a 플러스 1이면 그때 fa 곱하기 ga가 4제곱근에 2에 a 더하기 3승 그대로 쓰고 3에 b도 a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3. 자, 둘이 지수가 똑같아져서 이 a 더하기 3이 4의 배수가 되면 좋을 것 같아. 따라서 a는 1, 그 다음에 4씩 더한 거 5, 그 다음에 9 이렇게 3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a가 1, 5, 9면 b는 a에다 각각 1씩 더한 거니까 2하고 6하고 10이니까 순서쌍은 총 3개가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자, 그럼 b가 a-1일 수도 있잖아요. 자, b가 a-1일 때는 자, fa 곱하기 ga 그러니까 2에 a 플러스 세제곱 곱하기 2에 a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됩니다. 3에 2가 아니죠. 여기 3에 a 플러스 1제곱이어서 둘이 지수가 안 똑같아. 근데 보면 봐봐 2 차이 나잖아. 둘 다 4의 배수여야지만 4제곱근이 없어지면서 자연수가 되는데
두 숫자가 2 차이 나는 두 숫자가 동시에 4가 될 수는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두 번째 케이스에선 순서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문제 정답은 1번 3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막 두 번째 케이스에선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다. 하지만 문제식들이 너무 FNCN이 복잡하게 생겨서 이거 보고 막 겁먹어가지고 뭐야 이거 이런 친구들 좀 있었을 것 같아. 그렇죠?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 또 굉장히 비슷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좀 시험 준비하면서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실수 ABC가 모두 양수일 때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라고 해서 조건 2개가 써져 있고요. 자, 이때 2분의 3의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 더하기 로그 4의 C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조건 가를 보면 밑을 좀 통일을 시켜야겠죠. 조건 가에서 밑을 다 2로 맞춰볼게요. 로그 2의 자, A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로그 2의 B. 근데 B가 양수기 때문에 2분의 1은 지수로 올려버릴 수 있고 로그 2의 루트 B 더하기 역시 로그 2의 4제곱근 C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하나로 합치면 로그 2의 A분의 루트 B 곱하기 4제곱근 C가 1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진수가 A분의 루트 B 곱하기 4제곱근 C가 2여야 하고 양변을 A를 곱하고 4제곱근 제곱 루트 좀 꼴보기 싫으니까 양변을 4제곱씩 해보겠습니다. 양변을 4제곱씩 하게 되면 B의 제곱 곱하기 C는 16A의 4제곱. 이게 조건 가를 정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식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조건 나도 조건 나는 저희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조건 나도 밑을 일단 2로 좀 맞춰보면 로그 2의 A의 제곱 B제곱 더하기 얘는 로그 2의 BC 그대로 쓰고 더하기 자, 아까 전에도 비슷한 과정이 있었으니까 좀 생략을 하면 이렇게 얘가 6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로그를 하나로 합치면 로그 2의 자 A의 제곱과 루트 A가 있으니까 A는 2분의 5승이고요. 그 다음 B는 여기 2개 있죠. B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C는 C의 2분의 3승입니다. 얘가 6입니다. 그러면 A의 2분의 5승, B의 3승, C의 2분의 3승. 얘가 2의 6승이겠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숫자에 2배를 내야 요 B의 지수가 나오죠. 여기도 요 C의 지수에 2배를 내야 이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A의 2분의 5승, 괄호 B의 제곱 곱하기 C의 2분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식을.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얘를 16A 4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A의 2분의 5승에 16의 2분의 3승을 해버리면 64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4제곱에 2분의 3승을 해버리면 A의 6제곱이 됩니다. 얘가 2의 6승 64가 돼버려요. 원래? 그럼 얘네 둘이 곱해서 얘네 둘이 곱하면 A의 2분의 17승인데 얘가 1이 되려면 A는 1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풀이가 좀 길어졌는데 자, 그럼 A가 1이 되면 자, 왼쪽으로 와서 로그 2의 1이 0이니까 얘 통째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로그 2의 B 루트 C 이렇게 되죠. B 루트 C는 어떻게 찾냐? 요식 보세요. 요식 B제곱 C가 16A 4제곱이니까 자, 여기다 쓸게요. B제곱 C가 16이죠. A가 방금 1인 거 알았으니까. 따라서 B 루트 C는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4가 됩니다. 따라서 이 진수 자리가 4가 들어간다는 건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식의 조작에 관련된 거라 조작이 좀 이쁘게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걸 좀 잘 찾아서 이용할 수 있으면 쉽게 풀었을 텐데 막 이것저것 계산해 보다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이렇게 14번 마쳤고, 자, 다음 문제 풀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에 2점 p, q. x좌표가 코사인, y좌표 사인.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각을, 알파 베타의 각을 잡았을 때 그 동경이 1하고 만나는 그 점이 pq구나 라는 것 얘기할 수 있고요. 그때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의 합이 1이래. 즉, 두 점의 x좌표의 합이 1이랍니다. 그때 y좌표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반지름 일자리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원을 좀 잘 못 그리는데 그냥 그러려냐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x좌표 2분의 1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왜 잡았냐? 두 점의 x좌표의 합이 1이야. x좌표의 합이 1이라는 건 평균이 2분의 1이라는 얘기거든. 자, 즉 무슨 얘기냐면 P가 이쯤 있잖아. P를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Q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평균이, x좌표의 평균이 2분의 1이 되도록. 즉 당연히 Q도 이 원 위에는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길이가 똑같아지면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길이가 똑같아지는 지점에 Q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P가 여기 있으면 Q가 여기 있겠죠. 아니, PQ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P를 이쯤으로 잡게 되면 Q는 당연히 X좌표 일로 넘어가면 힘들겠네. 이쯤으로 잡아버리면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 이렇게 막 한참 내려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길이가 똑같아지려면. 그치? 즉, 당연히 P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 X는 2분의 1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X좌표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PQ가 잡혀 있어야 한다. 가 우리 문제고, 그때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라니까 이 두 점에, 봐봐. 얘를 2로 나눠보잖아. 2로 나누면 이 두 점의 y좌표의 평균이 돼요. y좌표의 평균. 오케이?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이 중점의 x좌표가 x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즉, 요 점의 x좌표가 코사인 알파, 요 점의 x좌표가 코사인 베타니까 요 점의 x좌표가 2분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가 되고, 당연히 y좌표도 2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 녀석의 최대값은 y좌표의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럼 요 선상에 있잖아, 점들이. 그럼 y좌표의 최대값은 얼마겠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즉 P랑 Q가 모두 이 점에 있으면 y좌표의 최대값도 여기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오케이? P랑 Q가 모두 여기 있으면 y좌표의 최대값도 여기 있을 거라고. 그렇죠? 따라서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요 점의 y좌표가 2분의 루트 3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요 녀석의 최대값은 2분의 루트 3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값이 2분의 루트 3이야. 근데 2로 나눈 녀석의 최대값이니까 우리 전체의 최대값은 루트 3이 돼서 제곱시켜서 4를 곱하면 5번이다. 자, 이런 답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참고로 1등급 수학이라는 교재에 있는 문제가 아마 숫자도 안 바뀌고 나온 것 같아요. 내 기억이 맞다면. 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집을 한번 좀 풀어본 친구들, 제 수업 시간에 있는 교재에는 시중 교재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교재 풀다 보면 시중 교재에 있는 어려운 문제 당연히 다 풀 수 있고, 근데 나는 목적이 문제를 맞춰서 적중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진 않거든. 물론 이렇게 풀이가 좀 특이한 문제들은 안 풀어본 친구들은 맞추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하면 원 위에 각을 알파를 잡았을 때 그때 그 점의 x좌표랑 y좌표구나 라는 것들이 잘 연결되면 합이 1이야, 평균이 2분의 1이다 이런 것들 수업 시간에 내가 많이 강조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15번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술형 2번 시작하겠습니다. 서술형 2번 보시면, 자, 진수가 똑같이 x로 써져 있는 두 개의 로그 함수 fx, gx가 있는데 밑이 조금 다르게 생겼죠. 자, 그때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푸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진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일단 이 fx와 gx의 그래프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일 때랑 밑이 1보다 클 때를 좀 나눠볼게요. 자, 우리 fx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참고로 요 식은 얘 자체를 2차 부등식으로 보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지 않게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는 따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큰 거나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로그의 미체 조건은 항상 0보다 커야 되잖아. 0보다 큰 숫자인 건 확실하니까 언제 1보다 큰지 언제 0과 1 사이 숫자인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요 부등식을 풀면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는 fx는 증가함수입니다.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렇죠? 그럼 반대로 요 범위. 요 범위라는 건 이 부등식이 1보다 작은 거겠지. 이때는 f가 감소함수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는 gx. 자, 이 녀석이 언제 1보다 크냐? 그럼 이걸 보면 얘가 1보다 큰 걸 풀어보면 이항을 하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때는 gx가 증가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럼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는 gx는 감소합니다. 자, 이렇게 a의 범위에 따른 fx와 gx의 증가 감소 상태를 관찰해 봤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총 케이스를 2개로 나눌 겁니다. 4개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a가 1보다 커요. 자, a가 1보다 커지면 요 범위 fx는 증가죠. gx는 요 범위에 해당되니까 gx도 증가합니다. fx, gx가 모두 증가하는데, 자, 그럼 a가 1보다 클 때는 a가 어쨌든 양수란 얘기잖아. 양수란 얘기니까 두 개의 밑을 비교를 해봤을 때 fx의 밑과 gx의 밑을 비교를 해봤을 때 a제곱 플러스 1, a제곱 플러스 1 똑같고 마이너스 2 플러스 이쪽이 더 크겠죠. 아니, 그럼 이쪽이 항상 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a가 음수일 때는 이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fx의 밑이고 gx의 밑이니까 a가 1보다 클 때는 두 로그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고 밑이 큰 녀석이 gx, 밑이 작은 녀석이 f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fx가 gx보다 큰 범위는 1, 오른쪽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 문제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에는 1보다 큰 범위 전체가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럼 a가 0보다 크고 자, 1보다 작을 때. 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요 범위니까 gx는 증가하는데 fx는 감소죠. gx는 증가함수인데 fx는 감소함수입니다. 그럼 f가 g보다 큰 범위는 1, 왼쪽이죠, 지금. 따라서 이때는 부등식의 해가 0과 1 사이에선 항상 f가 큽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텐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건 gx는 감소하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거는 요 범위니까 f는 증가하죠. 그렇죠? 따라서 f가 증가하고 g가 감소합니다. 얘가 f, 얘가 g가 되겠죠. 얘가 1이 되겠죠. 그럼 f가 g보다 큰 범위는 1, 오른쪽 부분이 f가 더 큰 게 보여서 이때는 부등식의 해가 x가 1보다 큽니다가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f랑 g가 모두 감소거든요. f랑 g가 모두 감소인데 그때는 이 두 함수의 밑 중에 누가 더 크냐? 이쪽이 더 크죠. 왜냐면 나머지는 똑같고 a가 마이너스 a인 쪽이 당연히 더 크니까요. 두 감소함수를 그리는데, 자, 둘 중에 누가 밑이 더 크죠? 밑이 더 큰 녀석은 지금 요 녀석입니다. 밑이 더 큰 쪽이 f가 여기, g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1, 왼쪽 부분이 f가 gx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라는 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1, 2, 3, 4를 종합을 해봤을 때 1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해가 2개가 나오죠. 따라서 답을 뭐라고 쓰면 되냐? 또는 a가 1보다 클 때는 부등식의 해는 1보다 크고요.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케이스. a가 마이너스 1 미만이거나 a가 0초과 1 미만일 때는 부등식의 해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이만큼이 우리 문제 정답으로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서술형 2번이었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술형 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좌표평면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사각형 중에서 두 곡선하고 만나지 않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첫 번째 조건은 꼭지점의 네 좌표는 모두 다 네 꼭지점의 x좌표, y좌표 모두 자연수이고 한 변 길이가 1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는 모두 다 100 이하입니다. 세 번째는 정사각형은 두 곡선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예부단 위쪽에 그려지거든요. 예부단 위에 그려지면서 이 녀석 아래쪽에 있어야겠지. 자, 문제 풀 여백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 시험지들은 살아볼고 학생들 가지고 있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풀면 y는 로그 x랑 y는 로그 15x, 얘를 그릴 건데 중요한 지점, y좌표가 정수가 되는 지점을 좀 찾아보면 이렇게 됨을 알 수 있고, 자, 얘는 자 6을 집어넣으면 아직 90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1점 얼마 근데 7을 집어넣으면 100을 넘어가기 때문에 2점 얼마 진수가 100을 넘어가니까, 그치? 그리고 또 내가 다 곱하기 계산 막 다 열심히 해봤는데 66을 집어넣었을 때는 아직 15 곱하기 66이 1000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 2점 얼마입니다. 근데 이제 67을 집어넣으면 3점 얼마가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100을 집어넣어도 어차피 x좌표가 100일 때까지만 보면 되거든. 100 집어넣으면 1500이니까 1500도 아직 3점 얼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관찰해 보면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그래프를 다 그릴 게 아니라 10,1 이렇게 있고요. 얘는 6점 얼마일 때 이미 1점 얼마에서 10일 때는 이미 2점 얼마를 지나고 있을 겁니다. 여기 x좌표, y좌표가 2인선이 있고, 저희 y좌표를 기준으로 여기 y좌표가 1인선, y좌표 2인선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로그 x는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함수는 요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사각형 있잖아요,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은 여기랑 만나죠. 한 변 길이가 1짜리. 그럼 걔보다 하나 왼쪽에 있는 좀 그림을 왼쪽으로 좀 옮겨볼게요. 화면에서 벗어나니까 이렇게. 자, 얘는 여기를 이렇게 지날 거고 로그 15x는 위쪽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안 돼요. 이렇게 10,1을 오른쪽 아래 꼭지점으로 가지고 있는 건 얘는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이 로그 함수는 10, 9, 8, 7 7일 땐 이미 2점 얼마니까 로그 함수가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됩니다. 그 이전 점은요? 그 이전 점을 관찰했을 땐 6,는 x, y좌표가 1점 얼마로 내려오기 때문에 요 이전 점에선 이렇게 지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더 왼쪽으로 옮기면 그래프랑 만나버리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프가 지금 잘리나요? 화면이? 네. 화면이 조금 잘리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자,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요 선상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쭉 한참 넘어와서 없어요. 당분간 없다가 이제 언제부터 또 있냐? 여기에 x좌표가 66,2 쭉 중간 생략된 겁니다. x좌표가 66일 때 66,2점 얼마니까 66일 때 대신 67을 집어넣으면 3점 얼마에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점의 y좌표를 3인선이라고 보면. 근데 아직 얘는 100을 집어넣어야 2가 나오기 때문에 66, 67일 땐 y좌표가 2일 때보다 더 한참 더 아래쪽을 지나고 있을 시기예요. 그러면 얘는 안 되는데 이 다음 거부터 되죠. 이 다음 거부터 쭉쭉쭉쭉 해서 y좌표 100인 거. y좌표가 100인 요건 안 됩니다. 요거 안 되니까 요거 하나 전까지 100,99까지 있으면 여기까지는 된다는 거죠.
중간에 다. 그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68부터 99까지가 요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는 지수함수는 여기를 지날 거고 얘는 계속 이제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시면 됩니다. 그럼 68부터 99까지 세면 되니까 100에서 68을 빼면 되니까 32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2개, 여기서 32개에서 총 34개라는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지금 중요한 건 이 두 로그 함수의 y좌표가 정수인 지점이 변하는 그 기준점들을 잡아서 그 중간 과정은 어차피 다 정수와 정수 사이를 지날 거니까 그 사이에서는 관찰하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영상으로 설명이 제대로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글씨를 너무 이게 좀 제한된 화면에서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실제 수업은 이러지 않아요. 그림도 훨씬 더 잘 그리고 이럴 건데 오늘 뭔가 좀 긴장을 했나 봐요. 자, 어쨌든 이 정도로 해서 서술형 3번까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수업의 개강 일정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리고 이제 분석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 수업 고2 정규반 수업은 고2 연합반이고요. 특수한 학교 몇 군데 빼고는 전부 다 연합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 항상 말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이란다. 오늘 이거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텐데 그치? 우리의 목적은 수학 실력을 일단 좀 높여서 수학 1 시험 준비를 함으로써 이걸로 인해 고3 때, 수능 때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익혀놓자라는 개념인 거지 막 특정한 문제집에 있는 우리 학교 시험지는 시험은 이 문제에서 많이 나와 그래서 이 문제집 달달 파야지 이렇게 준비를 해선 수능까지 우리가 막 최저를 맞춰야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치? 그렇게 절대 준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연합반으로 진행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고 개강은 5월 14일 토요일 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눌러보시면 거기 학원 번호나 제 번호 상담을 할 수 있는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서라벌고 수학원 기출분석 마치겠습니다.